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작물별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별 특성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희 나라의 기온은 여름에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 저온 건조합니다. 그리고 강우량의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계절 중에서 여름에 모든 작물이나 과수 품종들이 상당히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생장 속도가 상당히 빠른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자연재해공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가 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습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높아지다 보면 그에 따른 피해들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병충해가 창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 인해서 탄저병이 전파가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하면 꽃이 피는 개화기에 비가 오면은 결실이 불량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장기에 비가 많이 내리면 과실, 비대에 영향이 많습니다. 또한 성숙기인 수확기 시즌에 비가 많이 내리면 탄저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러한 기후에 작물에 영향이 많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작물별 특성의 이해가 학습 목표인데 41개 품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간략하게 전체는 여러분께서 각자 읽어보시고 저하고는 핵심 키포인트만 간략히 몇 도에 어느 정도의 기온에서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당연히 좋아요, 구독은 설정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이버나 네이버 카페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부터 보겠습니다. 사과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여러분께서 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전체 암기할 게 아니라 내용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 저하고는 핵심 포인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 같은 경우는 병충해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평가를 하러 현장에 나갔을 때 주의할 점은 뭐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탄저병과 일소피해과의 구분입니다. 이게 탄저병이고 이게 일소피해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을 잘못해서 이 탄저병 이건 보장해 주지 않지만 일소피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탄저병은 일소피해과와 구분이 필요하고 갈색무늬병은 우박피해과와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러한 것들의 비교가 사과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갈색무늬병과 우박피해과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이 시험에 나오기는 어려울 거고 무슨 병과 어떤 피해과 구분이 필요한가 이게 사과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배입니다. 배는 그 검은별 무늬병이 과실 수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품질의 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과와 같이 병충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다음 세 번째 감입니다. 감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표시해 놨지만 감에서는 단감과 떫은 감을 구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떫은 감은 단감보다 추위에 강하다. 이걸 강하다, 강하지 않다. 반대로 해서 맞다, 틀리다. OX 문제로 이제 3회 때 기출문제 형식인데 OX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떫은 감은 단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추위에 강한 경향이 있다. 이런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단감과 떫은 감은 어떤 거다? 손해평가 시 이 피해를 조사하는 품목이다. 자, 왜냐 그러면 감 같은 경우는 잎이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잎이 없으면 감 농장에서 그의 농사는 폭망이다. 상당히 피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잎의 영양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이나 떫은 감은 잎의 피해, 그러니까 낙엽잎 이 피해를 반드시
낙엽률을 조사합니다. 다음 포도는 그냥 보시면 포도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포도는 여름 강우가 집중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열과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머금었다가 갑작스러운 온도가 높아지면서 과일이 벌어지는 상품성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 열과나 병충해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 유대 재배 그러니까 봉투를 씌워서 재배를 한다. 이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어디다? 이게 바로 포도. 다음 복숭아입니다. 복숭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병충해를 보장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다? 세균 구멍병. 자, 세균 구멍병. 예전에는 세균성 구멍병이었는데 지금 세균 구멍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잿빛무늬병, 복숭아 순나방이 병충해 있기가 쉬운데 자, 보장해 주는 건 어디다? 세균 구멍병이다. 그래서 세균 구멍병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수침상의 작은 반죽, 수침상이 뭐냐 그러면 물에 담가놨을 때 이런 물방울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반점을 이렇게 수침상에 표현선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숭아에서는 딱 하나만 안겨주시면 됩니다. 어떤 거? 세균 구멍병. 자, 이거 세균 구멍병에 뭐 입에도 발생하지만 과실에도 발생합니다. 이게 못 먹는 건 아니지만 봤을 때 상품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자두는 혼자서 이게 수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다? 자가 불합성. 그래서 품종이 다른 것을 군데군데 심어놔야 이게 수분이 됩니다. 그래서 주품종에 대하여 수분수 이상계의 품종을 20-30% 혼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자두는 어떠다? 자가 불합성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수분수가 필요하다. 이게 자두의 핵심입니다. 자, 밤 같은 경우는 이게 밤은 나무에서 따는 게 아니라 익어서 바닥에 떨어지는 걸 수확하는 게 밤입니다. 그리고 밤은 이제 여기 보면 뭐다? 강우가 길어지면 당연히 결실이 불량하죠. 꽃이 피고 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화기에 비가 집중되면 뭐다? 결실이 불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고온 다습하면 질병이 발생하기 쉽고 그리고 과실의 성숙기에 이제 비가 많으면 탄저병 발생이 쉽다. 앞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다음 호두 보겠습니다. 호두는 조수의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다람쥐와 비슷한 청설모. 그래서 청설모를 막기 위해서 면책기나 올무나 원통 모형이나 간 모형의 그러한 방제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청설모 등 조수의 피해를 입기 쉬워 올무 같은 방제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거? 호두다. 왜? 이러한 방제 시설의 설치가 일정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호두는 조수의 부보장 특이하게 자동 가입합니다. 다음 참다래는 여기 참 보시고 참다래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다? 자, 친환경 재배에 적합한 수종이다. 참다래, 친환경. 자, 참다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이 친환경으로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과수 중 가장 친환경 재배에 적합한 수종이다. 참다래. 참다래는 친환경. 다음 대추입니다. 대추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나무 손해보장 특약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밤, 대추, 오미자, 이러한 임산물 형태는 나무 손해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추 같은 경우에 나무 손해보장 특약이 없는데 나무가 고살 정도의 빗자루병이 심화되면 농가의 손실이 크다. 이 내용이니까 나무 손해보장 특약이 없는데 빗자루병이 있으면 농가 손실이 클 수 있다. 이게 뭐냐? 빗자루병 나오면 어떤 거? 대추. 자,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여러분께서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고 자, 다음 매실입니다. 매실은 이게 이제 매실만 유일하게 지난번 그러니까 작년 업무 방법서 이론서 이전에도 온도가 나왔어요. 연평균 기온이 얼마? 12도에서 15도 시대는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매실에서는 이게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살구는 이게 시범 종목으로 작년부터 들어왔는데 이거 어떤 것이다? 어디에서? 한랭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감귤과 달리 어디에서 한랭한 지역에서 재배가 적합하다. 재배 적지가 한랭한 곳. 그리고 따뜻한 데서는 휴면 타파가 불완전하여 생리적 낙과가 일어나고 성숙기의 기온이 높아 과실의 성숙이 늦어진다. 그러니까 따뜻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꽃눈이나 이런 게 자랄 수 있도록 활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휴면 타파가 불완전하다. 그리고 한랭한 지역이 적합하다. 어떤 게? 살구가. 다음 오미자를 보겠습니다. 오미자는 특성이 딱 있습니다. 어디에서? 유인틀에서 재배한다. 자, 다년생 넘구식물로 V자형이나 울타리형이나 아치형의 유인틀에서 설치 재배하다. 자, 유인틀 나오면 어떤 걸로? 오미자. 유일하게 유인틀, 오미자. 다음 유자입니다. 유자는 이 또한 이게 겨울철에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다? 가뭄이 계속되고 찬 북서풍이 불게 되면 탈수 현상이 심하게 되어 동해가 낮고 낙엽이 지게 되면 심하면 나무가 고사하게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도 유자도 상당히 과실이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풍산가는 발생하지 않고 과실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낙엽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자. 다음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오디인데 오디는 뭐냐 그러면 유일하게 여러분 보시면 오디에 보험 가입 직전 연도에 역병이나 궤양병이 발생해서 뭐 고사나무의 20%가 전체 나무의 20%가 고사하거나 뭐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인수 제한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포도나 이런 것은 균핵병이 아니라 궤양병인데 오디는 뭐다? 균핵병 확인해 주시고 오디는 뭐다? 어릴 때부터 가지를 많이 이게 결실수를 하기 때문에 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오디는 장마가 지금 비가 오면 오디는 수확이 끝이에요. 비가 오면 비에 약해요. 그래서 과습에 약하다. 그래서 오디 같은 경우는 언제? 수확기 종료 시점이 5월 말일이에요. 그래서 장마가 주로 언제 온다? 6월에. 그래서 장마 오기 전에 오디는 다 걷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약하겠다? 물에 약하다. 그래서 과습에 약하다. 자, 이 그림은 확인해 주시고 다음 이제 감귤은 특성상 지금 뭐 지역 재배적으로 위로 이제 뭐 남부 지역까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어디에 특정됐습니까? 감귤 하면 제주도. 그리고 이게 특성상 이 감귤은 해거리 발생이 심합니다. 그래서 나무 특약에 가입할 때도 해거리가 예상되는 것은 제외하고 가입할 수 있어요. 이게 유일하게 감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해거리가 심하고 뭐다? 제주 특성상 바람으로 인한 풍산과 감귤도 어지간해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기 낙과보다는 바람으로 인해서 낙엽이 과실에 스치면서 과실에 뭐다? 상처를 줘가지고 어떤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거리가 심하다. 감귤. 자, 다음 복분자 또한 뭐가 중요하다? 가지가 중요합니다. 가지가. 그래서 복분자는 줄기 수가 60에서 90% 차지하는데 가지가 얼어 죽으면 뭐다?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가지가 겨울철에 가지가 얼어 말라진 경우가 많다. 복분자. 그래서 복분자는 그냥 이 상황에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무화과는 인수 제한에 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인수 제한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다? 무화과는 어떻게 된다? 배수가 잘 돼야 된다. 배수가 되지 않으면 무화과는 피해가 많다. 그래서 비가 내려 곧바로 배수가 되어 침수가 없을 정도로 물빠짐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무화과는 인수 제한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인수 제한에 관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배수가 잘 돼야 한다. 침수가 있으면 안 된다. 자, 다음 벼입니다. 벼는 제가 말씀 안 해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별표 하셔야 됩니다. 병충해 특약에서 7개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흰 줄무늬, 도깨비, 구어먹새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작년 시험만 해도 이 5개
5개를 써. 7개 중에 5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충해만 써라 그러면 어떤 거? 먹노린제, 벼멸구.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이 병들에 대한 자, 도열병인데, 그럼 도열병은, 이거 봐서 도열병의 특징은 딱 잡으면 돼요. 전 생육기에 걸쳐서 발생한 게 도열병. 자, 도열병 자체를 써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도열병은 어디다? 전 생육기다. 자, 다음. 자, 흰마른병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줄무늬가 생긴다. 줄무늬, 흰마른병은. 자, 그 다음에 가시무늬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벼에 반점이 가시처럼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균성 벼알 마른병은 어디에 있어요? 세균성으로 되어 있네. 그러면 세균성의 벼알. 그러면 어딘가에 발생을 하는데 어디에? 씨앗. 초기에 흰백색, 후기에 옅은 황색.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벼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씨앗하고 연결해서 세균성 벼알 마른병. 자, 먹노린제는 자, 이게 먹는데 먹기 편한 것이 어디예요? 그래서 먹노린제는 이런 충해인데, 자, 먹다 보면 어디로? 우리가 빵 같은 거 먹을 때 안쪽부터 먹기는 힘들잖아요. 가에서부터. 그래, 논 가장자리에서 먹는 게 먹노린제. 그리고 먹은 어떻게 된다? 가까이에 있으면 검게 물들잖아요. 이 먹을 그 검은색으로 하면. 그래서 논 가장자리부터 집중적으로 분포가 된다. 먹노린제. 자, 벼멸구. 벼멸구는 이게 어디에 되냐 그러면 보면 여기 보면 흡즙하기 때문에 멸구가 흡즙하기 때문에 쉽게 도복이 되고 넘어지고 고사가 되고 이게 벼멸구. 고사, 넘어지고 흡즙. 그리고 먹노린제는 논 가장자리부터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을 한다. 분명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노린제, 벼멸구. 왜 먹노린제, 벼멸구를 말씀하냐 그러면 다른 거는 병이지만 이건 충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비교를 할 때 어떤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먹노린제에 대해서 다 써라 이러기는 어렵지 않냐. 자, 다음 밀입니다. 밀은 이게 뭐냐 그러면 벼 수확 후 과습론으로 파종. 그러니까 이모작할 때 벼나 보리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수확하고 건조해야 하는데 수확 시기에 장마와 겹치면 수확 기간이 길어지고 품질자. 이게 보통 밀 같은 경우도 이게 6월 정도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그때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배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자, 보리도 이게 6월경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높은 온도와 잦은 강우량이 지속되면, 그러니까 5월에 수수기에 막 펼 때, 그러니까 6월에 이걸 이제 5월쯤 해가지고 이제 6월까지 해서 수확을 하는데 그때 비가 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품질이 저하가 되겠죠. 자, 보리. 자, 마늘 말씀하겠습니다. 마늘은 이게 뭐다? 여기서 딱 하면 내한성과 서한성이 아주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폭염이나 냉해 피해를 입기 쉽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장일 조건. 그러니까 장일 조건이라는 것은 해가 12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비춰주면 구비도, 그러니까 알이 굵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한다? 구비도가 없게 되니까 벌마라는 것은, 그래서 마늘이 예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흠집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마늘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벌어진다. 그래서 벌마늘이 발생이 쉬워진다. 그래서 장일 조건, 12시간 이상의 장일 조건에서 구비대가 촉진된다. 이게 마늘. 자, 다음은 양파 보시겠습니다. 양파는 어떤 거다? 뿌리 호흡했을 정도로 다습하거나 과도하게 건조한 상태가 아니면 큰 피해가 없으나, 물론 양파도 월동 후 생육이 재생된 다음에는 건조 가습이 생육 구비대에 피해가 크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게 겨울을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그러면 월동 후에 생육이 다시 하게 될 때는 건조하면 안 된다. 건조 가습하면 안 된다. 물론 유묘기 어릴 때는 가능하지만
비대기, 그러니까 구가 큰 구 비대기에는 건조 과습은 피해야 된다. 자, 다음 고추입니다. 자, 고추 또한 뭐냐 그러면 병충해를 보장해 주는 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수에서는 물론 복숭아지만 농작물에서는 자, 논작물의 벼, 그리고 밭작물에서는 고추와 감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고추도 뭐다? 병충해를 보장해 주는데 고추는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뭐냐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 역풋, 바세탄 이렇게 오고 제시, 담담. 제시가 담배를 피네. 제시, 담담. 그리고 흰균, 무진. 이렇게 앞 두 문자만 따서 쉽게 암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정 비율이 1등급은 70%, 2등급은 50%, 3등급은 30%.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감자는 등급에 따라 물론 병도 틀리지만 등급에 따라서 1등급은 90%, 2등급 70%, 3등급 50%. 이 등급 인정 비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시드는 병은 뭐 시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자는 뭐다? 2월에서 8월에 재배하는 봄감자와 6월에서 12월에 재배하는 가을 감자로 구분한다. 물론 여기 고랭지 감자는 빠져 있는데 고랭지 감자도 보장을 해줍니다. 자, 작물 재배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배 기간에 따라서 2월, 8월에 재배하는 가로넣기, 6월, 12월에 재배하는 가을 감자, 가로넣기에 좋은 문제입니다. 아니면 봄감자에 넣고 2월, 8월, 아니면 가을 감자에 6월, 12월. 자, 감자에서는 이 기간이 나왔습니다. 이건 가로넣기에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논란도 없고 이러한 가로넣기 문제는. 자, 감자는 농작물 재배봄에서는 다른 봄과 달리 뭘 보장해준다? 병충해를 보장해준다. 병충해. 자, 다음은 이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특별히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고구마는 병충해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 뭐 검은무늬병, 뭐 담배 거세 나방병이 나왔다 한들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감자는 보장한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고구마도 해준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옥수수. 옥수수는 첫 문장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 뭐다? 재배와 기계화가 용이하다. 뭐다? 키가 큰 작물 중에서 재배하고 기계화가 용이하다. 그게 뭐다? 옥수수. 자, 뭐다? 기계화가 용이하다. 키 큰 작물 중에. 자, 양배추는 뭐다? 연작장애가 발생한다. 자, 그런 설명들이 지금 재배적 특성에 대해서 다 없었는데 양배추는 뭐다? 연작장애가 발생하므로 어떤 채소를 재배한 밭에서는 3, 4년간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자, 십자화가 채소. 자, 양배추는 연작장애 가로넣기 나올 수 있고 십자화가 채소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간격? 3, 4년 간격. 이건 가로넣기의 최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십자화가 채소는 뭐냐? 물론 여러분 그 재배학 공부할 때 1차 시험 준비할 때 하셨잖아요. 대표적인 양배추, 브로콜리, 무, 배추 이러한 형태. 자, 콩은 딱 하나. 염분에 견디는 성질이 약해. 어디에서 재배하면 안 되겠어요? 간척지 등과 같은 염분이 많은 지역에서는 재배를 권하지 않는다. 염분과 관련된 건 뭐다? 콩. 자, 팥은 그냥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팥은 파수 생育기간 중 너무 건조하면 식물체의 생장과 결실률이 떨어지고 진딧물 발생이 많아져 수량과 품질이 떨어진다. 근데 진딧물이 있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흡집을 해보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죠. 자, 다음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뭐다? 이게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재배한 데서는 어떤 걸 재배하면 안 되겠다? 양배추. 굳이 재배를 하려면 3, 4년의 간격을 둬야 된다. 자,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0월에 비가 잦으면 습해로 인해서 이상 꽃봉오리가 발생한다. 자, 물론 말씀을 여름철에 집중 강우가 오면 다 모든 작물에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다음 메밀. 자, 메밀도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메밀은 생육기간에 온도 수분이 부족하거나 과다할 때 메밀 착립을 감소시키는 주 원인이 되어 그 결과 종실 수량을 감소시킨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호박. 호박도 여기 보시면 생육 초기 좋은 피해로 착과가 불량할 수 있고 4월, 7월 가뭄과 고온 피해로 과실 비대 불량, 생육 불량, 일소 피해를 입기 쉽다. 자, 호박은 그냥 호박이 아니라 저희가 말한 것은 단호박이 되겠습니다. 단호박. 자, 여러분 단호박입니다. 자, 다음 당근. 당근은 제주가 상당히 그 생산지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 보실까요? 제주. 자, 화산회토 경우 비태풍으로 흙이 출돼요. 자, 뿌리 상단이 노출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렌지색, 그러니까 약간의 붉은색 부분이어야 되는데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된다? 녹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품성이 떨어지겠죠. 노출되면 녹색이 되고 또 조수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게 바로 뭐다? 당근. 자, 배추는 자, 배추 확인하시겠습니다. 배추는 어떤 거다? 혼행성 채소로. 혼행성 채소로. 그 생육기 시작할 때는 생육 초기에는 높은 온도가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모아지면 배추 형태를 갖추게 되면 뭐다? 고온에서 약해 결구가 불량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해진다. 결구식에서는 고온이면 안 된다. 이게 배추입니다. 다음 무 보실까요? 자, 무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가로놓기가 나오기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무 재배는 가을 김장무 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는 그냥 무시하시고 자, 농작물 재봄에는 조기 출하를 위해 하우스 재배를 하는 어떤 무? 범무 재배. 그리고 고랭지에 사는 고랭지무. 따뜻한 제주에서 지나는 월동무가 가입 대상이다. 자, 범무, 고랭지무, 월동무가 가입 대상이다. 이건 하우스 시설, 이건 시설 작물에 말한 거고, 그래서 고랭지무, 월동무가 보험 대상이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치 않은 게 아니라 이것은 범무는 시설 작물에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랭지무가 있고, 월동무가 있고, 이렇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시금치. 시금치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그 찬 기온, 섬초라고 하죠. 섬초. 이게 이제 겨울을 나고, 그리고 저기 연초에 이게 주로 출하가 되다 보니까, 자, 자, 시금치 보시면 저온에서 강해요. 그리고 한 해를 받지 않고 일시적으로 10도씨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뿌리만 살아있다면 기온이 상승하면 닭이 싹이 난다. 그래서 시금치는 뭐냐 그러면 이 겨울에, 그러니까 찬 기온에서도 잘 견디는 그러한 작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금치가 섬초라고 해가지고 겨울 지나고 나게 상당히 달짝지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금치 저온에 강하다. 자, 파는 대파와 쪽파가 있는데 쪽파는 이게 가입이 1형과 보험 가입이 1형과 2형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예전에 이거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때 어떤 기출문제였냐? 충남 아산 9월 15일 그 다음에 전남 보성 당해년도 이듬해 4, 5월 이게 가로놓기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걸 주고 이게 1형, 2형이냐 1형의 특징을 써라 2형의 특징을 써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쪽파의 가입 대상 1형, 2형 충남 아산 9월 15일 이전 9월 15일 이후 그 다음에 전남 보성에서 당년 때 수확할 거냐 아니면 이듬해 4, 5월에 수확할 거냐 9월 15일 이후에 파종을 해서 그래서 이건 암기 대상입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인삼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해가림 시설에서 재배를 해야 된다. 해가림 시설. 그건 해가림 시설만 나오면 무조건 인삼. 그리고 해가림 시설 자체가 가려진 이유가
반은지성 식물이다. 자, 마지막 이제 차를 하겠습니다. 차는 보자,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고온 장애가 발생한다. 그리고 차는 약산성이다. 자, 여러분과 같이 작물의 특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41개가 되는 재배적 특성에 대해서 뭐 재배 온도, 뭐 어떠한 뭐 뿌리의 특성 이런 것보다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그 작물의 특성만 꼭꼭 짚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연습 문제 보시겠습니다.